잠깐 방향을 틀어 프로이트를 언급한 이유는 그가 단지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에게만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화가 살바도르 달리,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과 엘프리드 히치콕을 비롯해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 영화 감독에게도 영향을 줬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이런 문화적 아이콘을 통해 한층 널리 퍼지면서 확실한 관심을 얻었으며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관점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프로이트는 불안을 삶의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치료해야 하는 병적인 무언가로 바라보도록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 지식에 더 부합하는 관점은 이것이다. 불안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며 대개 뇌가 지극히 정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다. 어떤 이들은 방어 기제가 특별히 예민해서 불안을 더 강하게 겪는다. 반면 방어 기제가 덜 민감한 이들은 불안을 덜 경험한다. 어쨌든 대부분 사람의 공통점은 필요 이상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불안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한때 탁월하게 여겨졌을지 몰라도 사실 그저 추측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 아마도 우리가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줬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듣기만 해도 반가운 얘기다. 그러나 지금쯤이면 당신도 알겠지만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현실성이 없는 희망이다. 당신이 현재 불안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이 말은 꼭 해둬야겠다. 이번 장의 내용을 읽고 내가 당신의 고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고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정신과 의사인 나는 불안이 얼마만큼 극심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숱하게 목격했다. 그러나 생물학적 관점을 취하면 불안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다. 내 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지금 내 편도체가 활성화된 것일 뿐이야. 공황 발작은 거짓 경보이고 내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신호야. 그러면 불안이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덜어낼 수 있다. 어떤 환자는 불안을 좀 더 이해할 만한 정상적인 감정으로 느낀다. 우리 내면에 혼란의 목적 그리고 그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인지행동 치료든 정신역동 치료든 대부분 치료법에는 감정을 외부 관점에서 보는 연습이 포함되는데 내 경험에 따르면 불안을 뇌 입장에서 보는 것도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뇌 입장에서 바라보며 한층 안정을 되찾는 환자들을 보면 영화 오즈의 마법사 끝부분이 떠오른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 도로시는 마침내 마법사의 실체를 마주한다. 엄청난 능력을 지닌 무서운 마법사인 줄 알았지만 도로시의 강아지가 우연히 커튼을 열어젖히면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 도로시는 지금껏 자신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마법사가 아니라 온갖 손잡이와 버튼이 달린 기계를 조작하는 볼품없는 노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불안이 위험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 그리고 뇌가 툭하면 눌러대는 신경생물학적 버튼을 더 자세히 이해하면 불안은 덜 두려운 것이 된다. 불안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의 힘은 약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자책감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다. 자신을 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안이 일상생활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불안에 휩싸이거나 나쁜 기분이 지속되어 좋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불안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우리의 생존을 위한 조건이다. 불안이 전혀 없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불안감이 든다고 해서 우리 뇌가 고장났다는 의미를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